가장 이제 뭐 궁금한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그 송철호 시장이 단수로 공천 확정이 됐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채익 후보가 사퇴를 해서 네.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만 UBC 조사에는 4명을 토대로 예. 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일단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채익 의원을 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통과한 4명 후보 중에 3명 후보 가운데 누가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더니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 22% 가장 앞섰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17.7%, 그리고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17.5%, 그 0.2%포인트 네. 차이로 이 22%랑 17.7%, 5%가 다 오차범위 안입니다. 오차범위. 네. 네,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 현상. 예상은 하셨습니까? 아, 저는 거의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정가변이 유력할 거다. 그리고 그 현역 서범수가 울주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약진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그런 흐름을 느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김두겸도 경쟁력 어느 정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 이게 김두겸과 이채익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겹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올인을 해왔던 거는 김두겸이기 때문에 이 순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프로테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크게 격차가 이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저기 정치 그 점집을 하나 제가 하면 안 되죠. 맞지 말고 이제 점집을 옆에 점집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돗자리 깔으셔야 돼요. 예상하시는 결과인가요? 저는 좀 이제 처장님과는 달리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제 정가윤 후보님께서 이제 울산 중구에서 내리 국회의원을 5선하실 정도로 정치 경력도 풍부하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구를 하는 약간 추세인 젊고 새로운 정치라는 거와 조금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중에 저는 서범수 후보께서 저는 1등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제 경찰 수사 경력도 아주 풍부하시고 그리고 현재 현역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네.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추세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우리 조인호 기자님은 뭐 어떤 생각을? 저 물타기를 해서 두 분 합쳐가지고 저는 반반. 그러니까 우리 여론 지역에서 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2차례 있었는데, 저 UBC가 작년 6월달에 한 번 했었고, 최근에 이제 모 일간지에서 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박명호 후보가 탈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명호가 다 1등을 네. 1등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일간지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도 2등이 이제 서범수가 나왔었거든요. 정가변 후보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결과 약간 이제 제가 반은하다는 게 이제 그런 점이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박명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인지도상 그렇죠. 네. 밀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가변 후보는 이 후보들 중에 저한테도 문자가 오는 게 제일 많이 오는 게 정가변 후보였고, 그 윤심을, 소위 말해 윤심을 많이 팔았어요. 문자에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저 5선 다선 의원이고 대표적인 또 친박 정치인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이제 다른 후보들 보면 뭐 경찰 출신의 또 8년간 남구청장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지금 뭐 최근에 허원욱 울산시 전 부시장이 또 지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밑에서 굉장한 이합 집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조직력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분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그 이채익 후보는 사퇴하면서 김두겸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컷오프 뭐 헌욱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변을 정가변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뭐 이렇게 뭐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20일 날 결정이 나면 떨어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지금 이 공천 후유증이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맹우 무소속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천 후유증까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이 많아요. 늘어나고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UBC가 또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조사를 했거든요. 아. 뭐냐면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자 대결을 했을 때 삼자 누가 될 대결? 것이냐 오케이. 네.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민주당 후보, 네.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 박맹훈 후보를 포함. 상수로 두고 네. 네. 변수로 이제 네, 네. 그 이채희 후보까지 해서 4명의 후보를 네. 넣어서 이제 삼자 대결을 시켜봤습니다. UBC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대결을 잘 안 하는데 저희들 좀 돈 좀 들여서 이거 해야죠, 당연히. 농담이고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가균 이제 전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9.8%, 정가균 27.9%, 무소속 박명우 전 울산 광역시장 26% 순으로 나타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범수 전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이 출마했을 때는 송철호 29.2%, 박명우 28.2%, 서범수 26.6%였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두겸 후보가 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을 받았을 경우 송철호 29.7%, 박명우 27.1%, 김두겸 2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오차범위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1, 2, 3위가 무의미할 정도로 다 오차범위에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송철호 시장이 1위를 다 했다는 점이 일단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정가균 후보가 유일하게 네. 2위를 했다는 네. 것.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또 박맹우 후보가 2위를 했다는 점. 이게 또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박맹우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사이익을 본 거겠죠, 민주당은? 예, 저는 반사이익은 네, 봤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반사이익을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박맹우 지금 무소속 후보가 끝까지 이제 사퇴를 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사퇴를 하고 보수 단일화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와 사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지지도가 거의 뭐 지금 동일한 수치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당 지지도는 이제 더 높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조금 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조금 좀 두려움, 그리고 또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정당에 관계없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의 역량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집토끼, 네, 집토끼 마리수가 많아야 부자가 된다는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민주당은 좀 걱정이 앞서 1위를 했지만 걱정일 맞습니다. 것이다. 네. 저는 그 선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 메이커의 명품인 상품이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 당연히 이제 히트 상품이 되겠죠. 선거도 정당을 메이커라고 생각한다면은 후보는 그 개인 상품이다. 둘 중에 둘 다를 갖추면 필승구조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 나타나거든요. 누구라도. 그리고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당 지지도에 플러스해서 진보 정당이 후보를 안 낸 것까지 한다 하면은 최소한 30% 초반대는 넘겨야 그나마 이제 나타나는데 너무 낮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상대 후보가 약하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서는 분열이 돼버리는 것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가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것이고 아마 다음 토론에 그 교육감 후보의 경우는 거꾸로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초반에 이렇게 그 압도적 지지로 나타나면은 상대당이 결집하는 효과. 이게 내가 약하면 상대방이 분열하는 이런 효과를 어버지를 누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시장 선거와 교육권 선거가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이 아침에 요걸 딱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공통적으로 대박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대박, 맞아요. 계속해서 이 결과를 보고 대박. 첫 번째 제가 뜬 생각이 이 결과가 모든 진영에 소위 말하는 이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네. 가능하겠다. 송 후보 입장에서는 1등을 다 했으니까. 이거 1등이니까. 박명 후보가 나오면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확인했을 것이고 박명 후보 본인도 내 경쟁력이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리고 국힘 후보들은 보수 단일만 되면 승리는 따놓은 당사. 이게 각자가 네. 아마 승리 주판을 열심히 이렇게 탁 튕기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들 흔히 이야기하는 게 선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람, 예를 들면 아까 했지만 촛불 바람 그리고 이제 구도, 인물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구도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고 여기 좀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지방 선거 우리 이제 각 구군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보면 저번 대선 때도 비슷한 결과인데 대선 때는 이제 북구는 아주 근소하게 이겼죠. 이번에는 졌어요. 근데 이제 국힘이 41.2% 나왔고 북구가. 민주당이 35.8%.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안에 5.4% 포인트. 그리고 이제 없다가 이제 무소속하니까 부동층이 16.6% 이러거든요. 그래서 북구도 굉장히 치열할 가능성이 네. 크고 아까 이제 이 시장 선거랑은 달리 과연 이 진보가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고 봐지고 동구는 국힘이 47.8%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4.5%, 없다가 13.6% 나왔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요 부동층 표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쪽으로 흡수된다면 여기도 해볼 만한 승부가 돼서 여기는 진보단이라고 관건이 될 것이고 동구 북구는 네. 우리 시장 선거는 보수단이라가 당연히 관건이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명우 후보는 그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둔 상태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로 단일화 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동상이몽이 되겠죠. 네. 유비 씨가 상당히 야심적으로 준비한 여론조사입니다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네. 맞아. 지난 대선 때 사전 출구조사. 출구조사 너무 정확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문 문항 뭐 이런 거 등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게 공정성이 담보는 객관적 여론조사는 언론사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경선 여론조사나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여론조사는 사실 허구일 수도 있다. 상당히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선택 문항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설문 이제 문항을 가지고 그 결과를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면 국민들은 이제 신뢰성 있는 지표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는 없다라고는 보입니다. 결국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잘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될 텐데요. 우리 UBC 여론조사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엄청, 네. 이제 100% 저희들 같은 반영한다고. 경우는 후보들 이제 누가 먼저 1번을 부른지가 다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죠. 당연히. 계속 돌렸고 네. 여러분의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윷신의 시사 맛집. 오늘 여론조사, UBC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부담을 팍팍 주는 시간이죠. 네. 자, 한 줄 평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 저부터입니까? 네. 정리 멘트는 악플도 관심이다. 관심은 표가 된다. 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통신 매체 등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악플러들을 두둔하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치적 관심도라고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박맹우 후보 사태 관련을 해가지고 집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이번 경선 나가서 지방선거까지의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관심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도 관심이다. 관심은 표가 된다. 저는 맛집은 안면이 아니라 맛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선거도 마찬가지다. 즉 그 실력이라는 맛을 갖춰서 출마하면은 유권자들이 판단한다. 아, 좋습니다. 자, 조 기자님은 뭐 준비하셨나요? 이거 제 이름 없는데. 없습니까? 예. 조 기자님은 사실 좀 이번 선거 그냥 뭐 제가 생각해보면 거의 구도 싸움이고 단일화가 관건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조 기자님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적이어서 이것도 한 그러니까 줄평.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데이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사의 절대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